이 소크라테스 질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했던 자동적 사고를 내가 인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질문을 통해서 내가 방금 슉 스쳐 지나갔던 그런 자동적 사고가 정말 현실적으로 타당한가, 이걸 이제 평가를 하고 좀 더 현실적이고 타당한 생각을 하는 거, 인지 재구성을 하도록 만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거를 내가 무슨 생각을 했다라고 그래서 그거를 딱 확정을 짓는 것보다 나한테 일어나는 그런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가설로 간주를 하는 거예요. 늘 이런 태도.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했든지 간에 그거가 객관적으로 확정된 그런 사실이 아니라 일종의 가설, 언제든 뒤집힐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어떤 질문을 던지는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가설로 간주하는 태도,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꼭 좀 기억을 해두세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든지 그거는 가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자동적 사고를 대안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인지 재구성을 통해서 도출된 좀 더 합리적이고 타당하고 유용한 적응적인 이런 생각을 우리가 대안적인 사고라고 하죠. 이 자동적 사고가 대안적 사고로 넘어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뭐다? 네, 소크라테스식 질문법이 바로 그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식 질문법에는 물론 뭐 다양한 패턴이 있을 수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 패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우리가 배울 세 가지 패턴은 증거 질문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대안 질문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함의 질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씩 보실 텐데, 자, 증거 질문이라고 하는 거는 증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즉, 내가 어떤 생각을 했는데, 자, 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근거가 있나? 그 근거가 정말로 확실한 건가? 그게 정말로 객관적인가? 또는 자, 이거를 내가 그러니까 이런 증거가 있을 것 같아. 자, 그런데 그거와 어떤 반대되는 또 증거가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 생각을 벌써 어느 정도 거리를 두면서 근거들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거를 증거 질문이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요거 되게 강력하죠. 이것도 강력한데, 자, 요런 것도 있어요. 대안 질문. 아까 증거 질문은 결국에는 이게 증거가 있느냐, 이게 맞냐 틀리냐 이런 쪽에 우리가 조금 더 초점을 둔다라고 한다면, 대안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증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꼭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렇게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야. 다른 생각은 할 수가 없는 거야. 이런 대안적인 어떤 생각을 도출해내는 거예요. 그걸 다르게 생각할 수는 없을까? 다른 이유는 없을까? 그러니까 이런 뭔가 이제 거기를 이제 벗어나는 거죠. 그 자리를.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이런 대안적인 생각에 초점을 두는 거. 그러니까 꼭 그렇게만 해야 될 거가 아니고 다르게 할 수는 없는지. 우리가 이런 걸 대안 질문이다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함의 질문. 함의 질문은 또 초점이 약간 다릅니다. 그 생각이 맞다라고 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시험을 못 봐서 앞으로도 망할 것 같고 데이트 신청을 뭐 했는데 앞으로도 안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일단은 그냥 맞다라고 치고 내가 뭐 그 게시판에 글을 올렸는데 게시판에 글이 달린 걸 보고 나는 정말 바보야. 난 이 얘기는 이제 맞다라고 치고 그렇게 그 생각이 맞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해서 가장 최악은 그럼 무엇이냐. 그렇게 됐을 때 뭐 시간이 지났을 때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정말 가장 최악의 일 혹은 그 일이 정말로 일어났다라고 하면 이제 그래서 so what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어쨌다라는 것인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걸 이제 함의 질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뭔가 굉장히 파국적인 어떤 거를 생각을 했을 때 그래서 그것이 어떤 최종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결과는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마지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뭐 그 정도는 뭐 그러면 정리할 수 있겠네. 우리가 특히 뭔가 어떻게 하더라도 그 상황을 좀 벗어날 수가 없을 때 그러니까 당장 내일이 시험인데 내가 정말 공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거를 내가 시험이 그래도 내가 지금부터 조금이라도 하면 내가 시험에 A+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이제 그거 자체가 비합리적이겠죠. 내가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하더라도 이번 내일 시험은 좋은 점수를 받긴 어렵겠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점수가 어느 정도나 될까? 그리고 점수가 그렇게 학점이 안 좋게 나왔을 때, 자, 그때 그거는 나에게 그럼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올까?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 생각을 하시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함의 질문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조금 체계화시킨 걸 우리가 사고 기록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록을 해보는 건데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자동적 사고를 인식을 하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 수정을 하고 이런 것까지를 하는 양식인데 요건 예시를 한번 바로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죠? 어떤 상황이 있고 그때 나에게 들었던 자동적 사고 그래서 그 사고를 했을 때의 감정 이거를 내가 어떻게 좀 바꿀 수 있을까? 아까 방금 보여드렸던 소크라테스식 질문법을 통해서 대안적인 사고를 해보고 이 생각을 이렇게 쭉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우리가 또 이 감정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이거 자, 여기 두 번째 예시를 한번 보면 자, 내가 말을 하고 있는데 후배가 좀 태도가 안 좋은 거예요. 딱 이제 마음이 안 좋죠. 뭔가 화도 나고 그걸 점수를 이제 기록해보면 70점이고 그때 나에게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 잘 생각을 해보니까 얘가 나를 무시하나? 내가 이렇게 만만해 보이나? 아니 이런 생각을 했었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 자 그러면 오케이 이런 생각이 이제 났는데 이걸 한번 이제 검증을 해보자.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지? 이거를 일단은 가설로 던져두는 거예요. 자, 그냥 이거를 바꾸려고 하면 잘 안 됩니다. 이게 너무 맞는 것 같거든요. 내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바꾸지? 분명히 이게 맞는데 이런 생각 때문에 그냥은 잘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걸 무조건 가설이라고 해놓고 내가 이거를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걸 한번 다르게 이렇게 질문들을 던져보는 거죠. 증거가 있나? 아니면 이걸 다르게 생각할 수 없을까? 그래서 이게 이제 의미하는 건지 뭘까? 최악의 결과는 이제 무엇일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들을 객관적인 어떤 입장에서 이렇게 던져보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보니까 그 친구가 그 후배는 원래부터 말투가 이제 그랬어. 그러고 보면 걔는 원래 그런 애기 때문에 걔가 꼭 나를 뭐 무시하거나 나를 만만하게 봐서 이제 그런 건 또 아닐 것 같아. 이런 이제 생각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그때 또 자기의 그 마음에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내 감정이. 그러면 아까는 그럼 70이었는데 내가 지금은 한 몇 점 정도지? 그럼 40점 정도가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내가 스스로 평가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요 양식은 이제 간단합니다. 이렇게 5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굉장히 심플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이거는 따로 이렇게 뭐 타이핑을 해서 이제 가져가실 수도 있고 이런 거를 일주일에 이제 몇 번씩 뭐 일주일에 뭐 한 번, 두 번만이라도 이거를 꾸준하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강추 드리는 방법입니다. 이런 게 이제 어플도 나와 있어요. 이렇게 찾아보시면. 그래서 어플도 뭐 별로 이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제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 이거를 내가 기분이 안 좋을 때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갔는지 이걸 한번 잘 떠올려보고 그거에 대해서 대안적인 사고를 도출을 해보고 그 도출하는 방법은 이제 소크라테스 질문법을 통해서 도출해 보시면 되세요. 그렇게 했을 때 나에게 들었던 우울한 또는 이제 불안한 또는 이제 어떤 분노 이런 이제 감정들이 이렇게 확실하게 낮아지는 이런 걸 체험을 하게 되면 점점 여러분 이제 이걸 이제 빠르게 할 수가 있게 되죠. 자동적 사고를 이제 바로 알아챌 수도 있고 혹은 자동적 사고 자체를 우리가 대안적인 사고로 또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아예 이제 어떤 면역력 같은 게 이제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꾸준하게 하신다 그러면 정말 여러분의 정신 건강에 아주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여러분이 스트레스 관리하시는데 정말 아주 엄청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꼭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